내가 오실지 모르니까. 만약 안 오시면 내 거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쟤는 어디 갔노? 네, 딱 가져가시면.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잘못 만들어요. 여기 어떤 분이냐면 노예. 그냥 타셔도 돼요. 타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뭘 보냈다고. 지금 미심쩍은 분은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지금 마지막입니다. 화장실에 다시 한번 다녀오세요. 그 위례 도일 맛집이다. 우리 경로당이 위례 도일 맛집이다. 예, 그렇게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여기를 새로운 기분으로 가시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셔서 뭐를 보고 왔느냐 또는 뭐를 느끼고 왔느냐는 거예요. 가셔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실력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보고 전에 뭐 대웅전 부천전 뭐 이렇게 하면 보고 그냥 와버리시면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 고종의 아버지가 생구가 누구죠? 흥선대원군 이항이죠. 이항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남현군이에요. 남현군. 이 남현군이 원래는 인조의 아들, 인조가 아들을 첫째 아들이 소현대장, 두 번째가 봉림대군, 호종되는 봉림대군, 세 번째가 인평대군이라고 있습니다. 인평대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성대군인데 세 번째 인평대군의 한참 아래입니다. 그렇게 저쪽은 감고당인데 좀 빼고 네. 저기가 탄생하신 거기 그 마을 그 비석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 위치가 인현왕후의 아버지인 민유중 선생의 묘소가 여기 있거든요. 예. 민유중 선생님의 후손이 여기 계십니다. 영민 씨 누가 예. 한번 오셨어요. 예. 오셨군요.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유중 선생이 삼형제예요. 시중, 정중, 유중 삼형제인데 셋째 아들 계열로 진우, 익수, 백분, 기현, 칠옥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 칠옥이가 명성황후 아버지예요. 민칠옥. 그래서 예. 민칠옥 선생이 여기서 할아버지 산소를 관리하다가 명성황후를 낳게 되는 거죠. 이제 생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생가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 묘막으로 지어졌던 집이에요. 수에 왔다가 장인 어른의 묘소에 있는 묘막을 지어준 거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그분이 살았는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유적을 설명을 하고 여기 오셔서 사진 찍을 때는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거기 서울 한 아파트에 예, 한 아파트 단지. 네. 거기에 우리가 1380세대인데 어이구.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여신 분들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네. 좀 같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원이 60명입니다. 그러셨어요. 여기 다 요 아이고. 내용들. 예. 민유중 예, 요 아까 말씀드린 저
예, 저 우리 민용규님 저 선조 되시는 분이요. 예, 오해요. 얼른 오셔요, 선배님. 맨 먼저 참배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 그 명시는 우리나라에서 단일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후손 오셨습니다. 일가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하여튼 뭐 아이고 여기다. 요거 이제 신도비라 그러는 건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2품벼슬 이상만 세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세우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근데 마침 이건 특이하게 이게 참 거북일까요, 용일까요? 용 같은데요? 용 같아요? 그럼 이거 만든 사람이 잘 만들었네요. 거북이 잘 안 돌아가요. 예, 그런데 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 등껍질은 예, 거북이 거북이죠. 껍질이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뒤집어졌어요. 목 뒤에서. 그죠? 뚜껑이 뒤집어지면 용, 아, 펼쳐지면은 거북이 이렇게 돌려. 그거 그래서 뭐 좀 알았네 또. 그 용 마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무거운 거를 들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비희 등에다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요 길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신도비는 그분의 생애를 적어 놓은 것. 대단한 가문이십니다. 우리 네. 이제 그 명성황후 탄강군이 네. 탄강은 높은 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구리는 옛날 동네. 그런데 요 명성황후가 어렸을 때 공부하던 공부방 자리에 명성황후는 1895년에 을미사변 때 돌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로부터 9년 뒤에 아들 순종이 1904년이면은 자기 첫 번째 부인인 순명효 왕후가 그 황태자 비였을 때 죽어요. 33살에 죽게 되는데 이유는 명성황후가 죽던 1895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구 해칠 때 그때 같이 휩쓸려 가지고 마당에서 엎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그게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다 죽게 되는데 마누라가 죽기 직전에 이제 순종이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때 이제 고종이 부인을 따로 두진 않습니다. 그 명성황후와 고종은 굉장히 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성황후 죽고 나서 20여 년을 더 고종이 살지. 이쪽에 좀 앉으시죠, 마루에. 잠깐만 앉으시면 한 말해야 7, 8분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대청 마루에 있는 그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죠? 네. 명성황후의 이거 이제 임금처럼 같이 어진. 맞상대를 하는 거니까 어진 이렇게 하는 건데 명성황후는 사진이 없어요. 사진은 찍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명성황후가 시해하고 나서 고종이 백방으로다가 그 사진을 찾는데 사진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거는 상상화다. 상상화로 해서 2억 들여서 그렸어요. 권오창 화백이 저 그림을 그려서 이영숙 씨가 돈을 내서 한 20년 전에 그래서 해놓은 거고 서울박물관에 원본은 있고 저건 영인본입니다. 실제 그것이 아니고 사진으로다가 만들어 놨다는 걸 아시고 잠깐 좀 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 1851년에 명성황후가 태어났다. 세상은 우연과 필연으로 엮여지는데 우연치 않게 저쪽에 앉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태어났다. 아, 여기서. 네. 네. 돌을 밟고 계시다. 네, 저기 예. 저 돌을 명성황후도 어릴 적 밟았던 돌. 네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이 안에 전체 뭐가 흐른다? 키가 금강강호령의 네. 비율이 다 흐르니까 저기가 50호 100호다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네. 자, 명성황후는 여기서 아버지가 1858년에 서울 감고당이라는 데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서울서 돌아가시는데 엄마와 딸이 여기 혼자 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늦어도 58년 되기 전후로 해서 서울로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살던 집이 감고당이라는 집이에요. 위에서 서울은 가까우니까 서울 자주 가셨을 텐데 그 경복궁 옆에 덕성여고라고 하는 학교가 지금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 자리 위치에 그 감고당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명성황후 5대조 할머니 이년왕후가 살던 집인데 아버지 민치록이 종손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는 여기서 최대한 8살 취직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지. 취직할 때도 없어. 그런 시대에 명성황후가 살았는데 글자를 배웠다. 한글도 아니고 뭘 배웠다? 한자를 배웠다. 한자를 기본 입문서가 뭐죠? 천자문이야. 이 천자문을 2-3번 읽어본 다음에 바로 책장 뚜껑을 덮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외웠다. 이 여인이 근데 아까 초장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본 사람이나 한 번 본 책의 내용을 잊지 않았다고 돼 있다. 근데 천자문에 외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머리 좀. 근데 그렇게 똑똑한 여인이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상을 보는 이 물정, 이게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명성황후는 왕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조선시대 때에 누가 왕비가 되면 안 되죠? 전주희 씨가 되면 안 돼. 동성동본 결혼을 못하니까. 기억나시나요?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1990년대까지 동성동본 결혼에도 호적에 못 올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럴 정도인데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시대에 전주희 씨가 아닐 것. 전주희 씨는 아니니까 되는데 부모가 구존할 것, 부모가 살아있어야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다고요? 1858년에 돌아가신다. 그런데 왕비는 언제 되느냐? 1866년에 된다. 밑에 있는 여인이어서 왕비가 못 되는 건데 어떻게 그 법을 어기고 왕비가 되는 거죠? 누가 왕비를 시키는 거죠?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시키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비가 됐는데 남편은 명성황후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래서 52년생이야. 근데 이 사람이 73년에 임금이 돼. 아니지. 63년에 임금이 되면은 11살? 그렇죠? 네, 11살에 임금이 되는데 이 11살짜리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나요? 없어. 너무 어려서. 이거는 조대비와 흥선대원군의 묵계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이란 이 대원군이란 말은 자기는 왕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임금인 경우에 그 임금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조선시대 때에 4명의 대원군이 있다. 선조의 아버지, 인조의 아버지, 철종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동학혁명을 일어난다. 동학혁명을 일어난 농민군대를 조선 정부가 제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SOS를 쳐요? 청나라한테 SOS를 친다. 그런데 청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오기 전에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군대를 파견할 일이,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할 일이 생기면은 두 나라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조약을 맺어놨어. 국제조약을. 그 거짓말 아니라 제가 읽은 40여 권의 명성황후 관련된 책과 100개가 넘는 논문, 흥선대원군과 고종과 명성황후와 관련된 논문을 추려가지고 30시간짜리 강의 계획을 만들어서 25분 동안 설명을 들은 건데 진짜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시절을 맞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일본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그걸 막는 제일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누구? 명성황후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이웃나라 왕비를 죽인 유일한 세계적인 사건이다. 그 세계적인 사건을 일으킨 일본 천황이 사과를 했나요? 안 했다. 그러므로 아직 완결되지 않은 미완의 역사가 지금까지 명성황후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명성황후는 이런 여인이다. 1분 남았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런 여인이다. 어떤 여인? 커피를 마셨나요, 아침에? 커피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어? 커피는 드시죠? 네. 최초로 역사가 기록한 한국 조선 여자 중에서 커피를 최초로 마신 여자? 그냥. 명성황후. 아침에 구리무 좀 바르고 오셨나요? 서양 크림을 최초로 발라본 여자? 명성황후.
1886년에 프랑스하고 외교 관계를 트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나라다. 조선에서 그걸 좀 전파하고 싶다. 앞으로 나와. 조금 앞에 조금 낮춰주세요. 앞에 조금 숙여주세요. 앞에 조금 숙여줘요. 좀 숙여줘. 예, 이제는 뭐 저기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라고. 자, 하나 둘. 셋. 자, 기념관에서 5분만 돌아보고 나오셔. 5분만 돌아보고 나오시라고. 일로. 자, 다시 자, 저 버스 주차장에 50분에 정렬 타셨습니다. 50분. 동네 다녀. 그래. 아이고. 무슨 미래. 미래. 미래 하니까 알겠네. 여기 있어? 뭐야? 빨리 대. 김정경. 오케이 김정경. 그거 몰라. 야, 그래 기억하겠다. 제일 기억하네. 아이고 우리 좋았잖아. 참. 나 도망가야 돼. 이 집사님도 그대로 있다. 아니 근데 누구랑 오셨어? 지면서 옮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옮겼다가 또 하는 데가 어디 돼요? 아 여기 저기 걸어가야 되는 거네. 괜히 이사 왔나. 옛날 동네. 여기 이사 와가지고 답답한 우리 때 나를 만난 거야. 일주일마다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인사하고 보이는 그러시죠. 네네네. 자, 빨리 오세요. 좀 오세요. 네. 우리가 시간이 늦어서 우리 저 해설사 선생님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 예. 자, 우리 해설사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신흥사에서 근무한 지는 20년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다 했고 이게 실력사도 실력사당. 이렇게 해서 했고 이렇게 나홍선사 얘기도 다 했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건 정말 네네네네. 신흥사가 왜 강가에 세워졌나? 라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릴 겁니다. 바짝 오시죠? 네. 이 신흥사란 뜻은 신기할 신자에 제압할 늑자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실력으로 눌러서 꼼짝 못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나운 용마가 강에서 늘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대요.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사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을 고려시대 인당대사가 고삐를 낚아채니 순순히 말을 잘 듣더라. 또 한번
나홍선사가, 나홍하면 여러분들 요새 뉴스에 막 뜨는 거 보셨죠? 청사는 날 보고 말 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날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보스턴 대학의 나홍의 사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환수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암사에 모시게 됐는데 그 나홍선사가 굴레를 씌우니 꼼짝 못하고 말을 잘 들었다. 실력으로 누른 절이란 뜻인데 사납게 날뛰던 용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강물의 잦은 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황하강 아시죠? 비가 많이 올 때면 여기도 모습이 누런 말이 달리는 것 같아. 맑았을 때는 이게 검은 말이 달리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고 힘차다. 그런 뜻이에요. 뭐 다른 말은 또 길게 여주 지명의 변천사가 나오면 또 길어지니까 신륵사는 왜 강가에서 신륵사라는 이름으로 강의 범람을 막아주려고 하는 비보사찰 평지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것이 유명한 까닭은 천년고철이라고 하는데 원효대사 아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해골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무엇이든지 마음을 먹으면 그 맑았던 물이 맛있었던 물이 구덩이가 보글보글해도 아침에 보니까 구역질이 나더라. 그 원효대사가 선몽을 받아서 하얀 도인이 나타나셔서 얘야 원효야 봉황의 꼬리 아래 큰 연못을 찾아 메꿔서 그 위에 절을 지으면 천년 이상 크게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신라시대 때 개다리 보침을 짓고 전국을 찾아 헤맨 데 이곳에 여러분들처럼 당도해보니 이곳은 물이 고여있는 큰 물웅덩이 연못이었고 산새는 봉황의 꼬리처럼 이렇게 생긴 자락이었어요. 물을 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줄지를 않아 잔을 쌓고 7일간 간절히 기도하니 9마리 물이 말랐고 왜 절을 지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라시대 때의 유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9마리 용이 날아간 자리 구룡루라고 하는 정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왜 유명할까? 나홍 스님이 돌아가셔서 머리 쪽 성골사를 이곳에 모셔놓은 보물 3점이 저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그 회암사리에는 몸사리가 가 있던 것이 보스턴 갔다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빼돌렸다가 다시 왔지만 여기는 머리 쪽 정골사리가 모셔진 보물 228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또 세종대왕님 능이 1469년 지금의 영릉 자리죠. 오늘 영릉은 안 가시는 거죠? 영릉 갑니다. 영릉 가세요? 네. 천장을 했어요. 어디서? 태조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그 여러분들 헌능. 네. 헌능 옆에 영릉을 네. 만화님 소원왕과 먼저 4년 전에 돌아가실 때 자기하고 합장능을 할 거다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자리가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극락보전이 있다. 유형문화재 180호고요. 그 앞에 백대리석 탑은 세종의 극락왕성을 빌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 새긴 우리 원각사지탑 아시죠? 그 같은 재질의 백대리석 탑에 운영문양이 각인된 아주 멋있는 층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많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훼손이 돼서 8층 탑 몸까지 있는 다층 석탑이 보물이요. 또 그다음에 여기 전탑을 가시면 저기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가실 수 있겠죠? 다시 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보살 그런 보인대 자태가 여기 가운데 여기 이리 오셔야 돼. 이런 형태로 보여요. 여기 가운데 예, 가운데 저 작은 거. 있어요. 어디인지 몰라도 남아 있다고. 재미있는 이 나무의 연령은 얼마나 딸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도 안 열려요. 아, 순나무. 나무 맞아요. 순나무. 인원을 모셔갈 때는 현장 보물 235, 226 두 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기 안타깝게 깨어진 비석 하나 보이시죠? 네. 보물 230호 대장각 기위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쓰여진 내용은 쭉 들어오시죠. 광장까지 올라오세요. 여기 탑돌이 이렇게 돌아서 강변 갈 거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니 383년 저 위에 1379년 나홍정부도 나홍의 제수 이런 산들 최영 장군 뭐 그 당시 고려말 이인이 막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나홍의 부도지를 만든 4년 뒤에 이 비석이 세워졌어요. 그 안에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근식 선생님이 우왕의 왕사 자리에 오르자 한 스님이 찾아오셔서 자네 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 이분이 많은 책을 냈어요. 가정 이곡 선생님이 억불정책을 쓴 세종대왕님의 아버지시잖아요. 네.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록을 찾아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도록 자꾸 와서 자꾸 찝쩍거리니까 여기 공주 천안 광덕사의 책, 불경책, 여주 신륵사의 책들을 다 내주어라. 그래서 불경을 많이 읽고 마음 수양해서 우리나라 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대비를 하셨는지 가져갔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교토에 있는 오타니 대학 세미나. 이 지역에다 이 벽돌탑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뒷산이 동미산 황이 꼬리라고 했잖아요. 네, 지세가 이쪽이 좌청령 지세요. 우백호는 저 아래에 자동차 있는 데서 끝났어요. 그래서 언베란스죠. 야, 우백호는 이렇게 짧고 좌청령은 정자 아래까지 이렇게 세워진 언베란스 기세에 용이 날뛰면 이 물난리가 더 심할까요? 압니까요? 심해. 그렇죠. 그 용의 머리에 딱 침을 박아 놓은 형상이에요. 비보탑이라고 하죠. 지세를. 여기가 연못이어서 9마리 용이 날아가고 나쁜 해를 끼치는 용들이 나타나서 막 해를 끼쳤던 음지의 해결책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대는 어떻게 될까? 이 벽돌탑이라고 하는 전탑은 중국의 전통탑으로서 고려시대 때 많이 영향을 받아서 세운 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양, 그 가만히 벽돌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가장자리가 원을 반 잘라놓은 원만 보이시죠? 가장자리에 동그라미가 반을 딱 잘랐어요. 반은 이해 안 되세요? 벽돌 안에 중간중간 잘생긴 벽돌 정확히 까만 이렇게 반원이 저 까만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돼 있죠. 가상 자리에 구슬명에 동글동글동글하게 붙어 있어요. 연주, 그러니까 반원 연주 가운데 식물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강초 문양이에요. 요건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이거든요. 요 문양이 고려시대 때 유행하던 문양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우리가 고려시대 때인 줄 알 수 있는데, 예, 요즘 최근래 신륵사를 시로 노래한다라고 하는 고려말 학자 이영 한스의 글을 우리가 하나 찾아냈어요. 근데 그 속에 이미 이 벽돌탑이 여기에 고려말에 세워 있어서 많은 사공들이 다니면서 벽절이라고 불러고 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영조 2년 1762년 그때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많이 50번쯤 지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훼손됐는지 그때 반파가 된 걸 옛날에 이 탑을 나홍탑이라고 불렀다라고 한글로 한문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요 나홍사리가 여기서 다르식을 588과의 사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워서 가서 자기가 근처에 있는 묘정암에도 세우고 영원사이도 있고 지금 경복궁에 가면 물의 지형을 읽는 거예요. 지금 보를 막아서 우리 여주에 3계보가 있는 거 아시죠? 강천보, 이포보, 또 저기 여주보, 이포보 3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1.7m 이상을 항상 이 물이 보존하고 있는데 옛날에 강물이 높을 때는 여기 절벽 아래거든요. 나무가 가려서 안 보여요. 물이 뱅글뱅글 들어와서 그렇죠. 유명한 해안사를 중수하다가 쫓겨가다 여주 신륵사에서 돌아가신
누구죠? 나홍선사가 돌아가신 입적지여서 보물 세 점이 또 있는 곳이다. 또 세 번째, 또 마지막 유명한 것은 누구의 극락을 빌어준 적이요? 세종. 그렇죠. 세종대왕이 영릉이 여주로 천장하면서 세종대왕님의 영혼을 매일 극락세계로 가주세요 하고 빌어주는 원찰이어서 태종 때 안 없어지고 세종 때 그 후에도 여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많은 돈 많은 가문들이 수시로 시조를 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천년 고찰이다. 그 세 가지만 잊지 마시고 가시면 공부 다 하시고 가는 거예요. 네. 눌러드릴까? 들어가실래요? 아니 됐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11시 뭐야? 11시 10분 아니요? 12시 10분. 그러니까 12시 10분에. 12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궁녀를 뽑고 사는 그런 동성애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내지? 그래서 문조에게는 왕비가 없어. 세자이 없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도 별도로 중지를 세우지 않았어요. 단종 어머니는 이제 후궁이죠. 그냥 권씨. 근데 권씨가 단종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단종을 낳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비로 죽은 다음에 서울을 허기를 했는데 일단 왕비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경세자 그저 과연 그때 직관의 말이다. 세조가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의 말을 들어서 직관의 말을 들어서 세종의 묘자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세종의 묘자리를 여기 영릉으로 이전을 합니다. 왜? 왜 나 앞쪽가 인기가 그렇게 좋아? 뒤쪽. 같이 가자니까 이리 와. 좀 분이 전문가야. 훨씬. 괜히 앞으로 가려고 말이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문화관광 해설사 영릉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유옥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왕이죠. 효정대왕릉 두 분의 이제 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가 다 초장지는 아닙니다. 우리 세종대왕님도 그렇고 우리 효정대왕님도 그렇고 다 초장지는 아니에요. 다 이제 천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이제 조선의 이제 4대왕이시죠. 그래서 이제 1418년에 왕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450년에 승하를 하셨어요. 제1을 32년 춘추 54세에 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32년 동안 우리 세종대왕님이 이제 업적이 많으시죠. 최우선적인 업적이 뭐가 있을까요? 한글. 네, 한글이죠. 아유, 우리 선생님 100점이시네. 오, 멋쟁이에요. 네. 선생님도 100점이셔요. 야. 네. 그래서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우리 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물물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르신들 양반들은 다 한자를 쓰셨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니까 뭐 죄를 라고 해서 우리 달력에 7일이 있잖아요. 일월화수목금토 이거 질적이라는 뜻이에요. 아, 정말 쉽네. 일이라는 것은 해, 월이라는 것은 달, 화수목금토 이렇게 5개의 달을 합쳐서 네. 간이 큰 덩치 있잖아요. 간인데 그게 똑같이 하늘의 망원경처럼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고요. 저 간이는 옮기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옮기면서도 할 수 있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가 그 옆에 소간이 그것도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세 개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조금씩 어떤 저기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 옆에 있는 긴 시대예요, 시대용. 옛날 걸 재현해놓은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7배로 보십니다. 그래서 앞면은 봄, 여름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뒷면은 가을, 겨울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의 이제 그 적도면에 일치해서 실의 그림자로 인해서 시간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옛날 조선 초기에는 하루를 12시간을 썼대요. 하루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지. 가축, 인묘, 진사 12시간을 심의 썼어요. 진사 네. 그렇지만 오늘날은 몇 시간을 쓰나요? 오늘날은 24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 조선 시대에도 하루를 12시간을 썼지만 24시간을 썼어요. 왜냐면 여기 자시에 보면 초정이 들었잖아요. 초정이 들었잖아요. 초정. 네, 그래서 2시간을 1시간을 묶어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호는 12시잖아요. 정호가. 네. 50. 그래서 그림자의 근데 조선 또 초기에는 하루를 100각을 나눠 썼대요. 100으로. 근데 요즘 몇 각을 쓰나요? 64각. 96각을 쓰잖아요. 1각이 4각에 해당합니다. 그럼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4를 곱하면 96각이 되죠. 근데 조선 초기에는 하루를 100각을 나눠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1각, 2각, 3각, 4각 하면 여기 조금 미세분 있잖아요. 또 1각, 2각, 3각, 4각. 4각이면은 60분인 14분 24초를 썼다고 합니다. 14분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하루를 요거는 조선 초기에 쓴 거예요. 조선 후기는 이제 시온적 도입 이후부터는 이제 저쪽에 이제 앙부일구는 이제 그 1시간에 10분이니까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밤에는 저쪽에 보면 일성정시라고 해서 예, 별 시계를 봤어요. 별. 예. 별을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예, 거기도 이제 여기 좌측이면 12지 간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자시에 이제 이제 그 별이 해가 있을 때는 해시계를 보고 밤에는 또 여기 별시계 일성정시라고 해서 네, 시간을 보고 했습니다. 네. 이건 별을 보고. 네, 별시계. 여기 또 북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극을 항상 이제 움직이지 않는 별이잖아요.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면 이것도 12지 간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별자리 을 재가지고 시간을 보고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땐 여기 앞에 보시는 자경로에서 시간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파수에서 물이 하나 보이죠. 그 작은 소파수로 와요. 두 번째, 여기 수수통에 이제 물이 고이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시각의 잣대가 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팻말 하나가 이제 여기 박스 하나가 있는데 거기 12지 목각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뻐꾹식 아시죠? 뻐꾹이 한 마리 가면서 뻐꾹 하면 한 시고 두 번 또 뻐꾹 하면 두 시듯이 요것도 이제 여기 이제 12지 목각 인형이 들어 있어 가지고 구슬을 건드려주면 지렛대를 건드려주면 땡 쳐가지고 여기 이제 일로 두루룩 와가지고 여기 자시에 이제 팻말이 나와요. 축 쉬면 1시부터 3시를 할 수가 있고 인시는 3시부터 4시, 5시를 알 수가 있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나라를 건국을 한 왕이 누구죠? 당군. 세조 이성계. 그랬을 때 이제 경복궁도 져야죠, 궁궐도 져야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가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일을 관측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줘요. 언제 비가 많이 올 때냐, 언제 적게 올 때 가르쳐줘야 돼가지고 요것을 그려놓은 천상여자 분야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3원 28수가 있어요. 요거는 자미궁이라서 요거는 임금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건 태면. 우리 그리고 여기는 천시원이라 우리 일반인 백성 사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두 줄이죠. 요거 두 줄. 요거는 은하스 별밭입니다. 은하스. 예. 그리고 요거는 황도 태양이 가는 길이에요. 요거는 적도 하늘의 적도를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8수를 여기 이제 동서남북에 분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8수를 요거 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가 있을까요? 이게 우주를 다 적어내는 네, 네. 이거 태양이 가는 길. 요건 적도, 하늘의 적도입니다. 예, 여기는 은하수 별밭이에요, 별밭. 네. 네. 북두칠성 한번 찾아보세요. 7개로 돼 있죠. 이렇게 된 7개로 돼 있죠. 네, 북두칠성 한번 찾아보세요. 칠성으로 한번 네. 요거. 예, 7개로 돼 있죠. 7개. 국자 모양으로. 국자 모양 같이 생겼어요? 네. 어떤 거 아버님 어떤 거예요? 정을 틀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틀렸다니까. 여덟이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바가지 같이 생겼잖아요. 목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는 북극오성. 예. 하나 둘 예. 셀지 몰라. 북극오성이고요. 요거는 또 쌍둥이 별자리. 요거는 오리온 별자리. 예, 또 요건 장구라고 하늘에 그 하늘 시위하는 거. 요거는 기부라고 하늘에 음악을 나타내는 별자리입니다. 또 예. 그리고 여기는 또 무슨 별일까 요거? 노인별. 네, 노인별이죠. 네. 근데 이 별은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냐면 제주도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 예. 제주도 서귀포에 가시면은 삼매봉이라는 데 가시면 요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요 별을 보시는 장수를 하신대요. 봤으니까. 제주도 가셔가지고 이제 장수하실 분들은 제주도에 가셔서 요 별을 꼭 보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안 그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춘, 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앙부일구라고 해요. 우러러볼 앙자에다 가마솥부자에다 나릴자에다 구림자 그자를 써서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오목해시계라고도 있죠. 오목해시계. 네. 그래서 모습은 뭐 같이 생겼어요. 모습은 가마솥 바늘 맞추는 모습이죠. 요 영침의 그림자가 여기 시반면에 비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자가 여기 지금 와서 있네요. 여기 와 있죠. 네. 요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악가루가 저거 날려가지고 예, 여기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1시, 여기가 1시니까 10분, 20분, 30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으네요. 우리 시간은 몇 시 됐어요? 3분 전. 네. 네, 2시. 예, 그러니까 한 25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여기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경 135도를 표준시를 쓰고 있잖아. 1번. 네. 그래서 서울의 위도가 127도랍니다. 그럼 1도가 4분을 간대요. 그러니까 48이 32. 32분을 빠른 시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여주에 또 위도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 그 1월달, 12월달까지 시차표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4월달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차표를 거기다 해놓은 건데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것을 그날의 그 시차를 더해주시면 우리 시간이 딱 나옵니다. 4월달에 27분 차이가 나죠. 그 여기다 27분을 더해주시면 우리 시간이 딱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다. 네. 하지 소설 예. 대설, 그런데 이춘, 옛날 조선 시대는 처서, 병로. 농경 사회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달력을 보실 것 같으면 그렇죠. 네, 세조 23년에 천사로 3년에 땅에 빈 비가 온 양을 재는 거예요. 옛날 조선 시대 농경으로 먹고 살았잖아. 요즘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뭐 구석 시대에 살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양 재는 게 네. 저기 안 나오네. 네.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측해서 언제 농사를 질 때인지 언제 비가 많이 올 때인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원가 있고 여기까지 차고 저기까지 차면 이제 홍수를 대비해서 방바자 이제 쑥을 쌌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네. 아니 참고를 했답니다. 바람과 이제 세기를 추정을 했습니다. 네네 제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향대청이라고 해요. 향대청. 그래서 저쪽 건물은 또 전사청이라고 합니다. 향대청은 뭐냐면 우리 서울서 여주가 멀잖아요. 누가 와요? 네? 재관들이 제사 지내는 재관들. 네. 네. 그래서 4월 8일하고 4월 28일은 왕도 제거했어. 예, 전주시 종신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5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5월 15일 날이. 한글날.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날이나? 세종대왕님이 너무 없어가. 세종대왕님이 탄신일이에요. 탄신일이기 때문에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고요. 10월 9일 날이 한글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4번 행사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저쪽에 또 보시면 중창, 상냥. 예. 근데 다른 데 가시면 상냥을 왜 한자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을 기리기 위해서 한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활용하고 낙구는 활용은 용을 의미합니다. 용. 그리고 낙구는 거북이요. 근데 우리가 절에 가시면 용 그림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용은 물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불, 하마를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네. 그림은 황제가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해라.
단서가 잡다가 다시다 6년 2개월에 걸쳐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부제실은 우리 어제 사람들이 현금을 모아가지고 진 거래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잡동사님 질문은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붉은색을 칠하니 모든 잡기를 쫓는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살 때는 법도를 걷고 발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도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삼도였다 그랬잖아요. 삼도 세 길. 네, 그렇죠. 세종대왕님은 황제로 모셔도 된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삼도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다시 이것도 이제 단서가 잡힌 건 재간이 가시고 여기 밑에는 이제 어도라고서 향어렵길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또 한평 남치단 배위는 요 배위에서 능을 바라보고 이제 사배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은 여기서 사배를 하고 들어가시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 뭐죠 이름이? 이게 홍살문요. 건물 하나 보이시죠? 그건 수복방입니다. 수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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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능을 지키는 이제 그렇지. 수복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고 여기 반대편에 또 건물 하나 보이시죠? 그거는 수락관이에요. 수락관. 제실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낼 때 여기서 상을 차리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비각 하나 보이시죠? 이건 영조 때, 영조 21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비석에 보실 것 같으면 세종대왕 조선국 세종대왕 영농 소원왕후 부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구의 능인지 알잖아요. 경주에 가시면은 천마총이라고 있죠. 그건 누구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도 오래되다 보면은 누구의 능인지 몰라. 천년이고 뭐 얼마 되다 보면 아무리 다 잘 갖고 놓으면 뭐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표석을 하나 세워드린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세종대왕 서원왕 합작능입니다. 지금 두 분이 함께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세종대왕이 서쪽 방에 계세요. 그리고 서원왕은 여기 동쪽 방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봉분 둘레를 보실 것 같으면 좌측 인면 12지간질에서 방이 표시했어요. 그리고 봉분 좌우를 보실 것 같으면 석호하고 석영에 이제 양쪽으로 8마리가 있는데 4마리씩 8마리가 있는데 석호는 산과 능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고 석양, 양은 명복을 빌어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분 앞을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일반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은 상석이라고 하잖아요. 상석에 놓고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왕릉에서는 상석이 여기 정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하는 곳이냐 혼유석이라고 해요. 혼유석. 혼이 나와 놓으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팔각정은 불을 밝혀서 신이 놀 수 있게끔 했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망주석은 혼도 외출을 해나 봐요. 외출했다. 이 망주석을 보고 찾아오시라고 망주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풍수를 보실 것 같으면요. 뒤로는 앵봉산이라고 해요. 앵봉. 그리고 앞으로는 북성산을 바라보며 자청령 500호, 모란꽃이 반쯤 피어오르는 명당짜리라고 합니다. 네, 모란꽃이 활짝 피면 값어치가 없죠. 반쯤 피어오르는 명당짜리라고 해요. 그리고 능이 이제 또 소나무가 다 능을 배열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군신조회랑이라고도 합니다. 다 소나무가 배열하고 있죠. 그래서 군신조회랑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제 그 용이 자기 그 조상을 돌아서 자기 조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해룡고조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많을수록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학에서 이제 말씀해 볼게요. 여기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봤을 때 고물에 정자를 썼다고 해서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는 데도 길이 3길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길은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제신복계라고 해서 행사 때 이제 창고에서 갔다가 놨다 도로 갔다가 놨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시절에 여기 북박이가 됐습니다. 다른 능에 가시면 여기 이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님, 효종대왕님만 이도고요.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선왕이 홀령이 올라가시는 게죠. 이필을 모신 분이 여기 이제 어드라 임금이 올라가시는데 우리 이제 정장에 올라가는데 예법이 있어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여기 오른손이 공소를 하고 남자는 왼손이 공소를 하고 이제 오른발 올리고 왼발 합보하고 오른발 올리고 왼발 합보하고 이렇게 그때평 음악에 맞춰서 올라옵니다. 한번 올라오세요. 예. 여기 영릉에 몇 번 오셨었어요? 영릉에 몇 번 오셨었어요? 예, 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는 사람 다시 갔다 와야 대부분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설은 다 안 들으셨지. 네. 여기 서신 자리에서 한번 반대려고 앞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바로. 네, 능이 보이잖아요. 네. 네. 세종대왕님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뻣뻣한 자세에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낮은 자세에서 반배를 하고 오시면 세종대왕님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영원히 아, 저, 묘. 봉분. 네. 예, 이렇게 서이 뻣뻣하게 서 있으면 보실 수가 없어요. 항상 낮은 자세에서 반배를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세종대왕님이 오셔서 다 같이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죠. 다 같이 묵념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묵념, 바로. 네, 한번 소원 좀 빌어보셨어요? 네. 네, 우리 영릉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문화재청장님 오시죠. 또 여기 또 시장 되실 후보들, 또 국회 후보들. 아, 그렇죠. 후보들이 와서 인사해야 당원탐지. 네, 네. 법원장님, 지청장님, 새로 또 발령나러 오시면 아, 꼭 오셔요. 맞아요. 여기. 그래서 인사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행사가 4번 있어요. 네. 4월 8일 세종대왕님 승하신 날, 또 4월 28일 서운왕후 승하신 날은 전주시 종친에서 주관을 합니다. 네. 5월 15일 날은 세종대왕님 탄신일은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해요. 또 10월 9일 날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기간 내 오시면 좀 볼거리가 있고 여기 보시죠. 여기 다 예, 기간 내 오시면 좀 볼거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더운 날씨에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의 예. 경기를 한번 받아가셔서 예. 건강하시고 행복한 예.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밤부터 그냥 걸어 올라갔습니다. 너무 하고 다니고.